반갑습니다. 김영민 TV입니다. 올림픽 공헌 올공멸공을 이어가면서 제가 하나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뗀 놈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매일매일 하나씩 이 선관위를 회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보면 경악 그 자체죠. 그런데 윤상현이고 이준석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을 방어치고 있습니다. 왜일까? 대한민국의 정책 지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가리 안테나 꽂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미국이요. 중국의 선거 개입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미국 유권자 약 2억 2천만 명, 이건 유권자 전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했다. 이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기밀 해제했다라고 했습니다. FBI,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실, CIA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FBI는요, 지금 55곳 전 지부에 중국 관련된 방첩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첩 작전 건수가 작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CIA 보고서는요, 중국이 정치인, 캠프, 후원자, 언론인, 재계, 인사를 이용해가지고요, 미국 정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2020년 미국 보고서에 이 중국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40개 국가의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캐나다 트루도 총리도요, 중국의 이 선거 개입을 모두 책임지고 총리를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요, 이렇게까지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경계하고 국가 총력을 다해가지고 방첩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륙의 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중 의원 연맹까지 맺고 있죠.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인데도 우리나라 선거는 투명하다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국방부 장관 누굽니까? 안규백이죠. 안규백이가 지난 6월 공군 사관학교를 방문해가지고요, 사관생도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오쩌둥이 가슴에 품었던 처변 불경,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처변 불경이 뭡니까? 처할처, 변할변, 안일불, 놀랄경, 갑작스러운 변화나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거, 군대에는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다른 사람의 좌우명도 아니고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들고 와가지고 내 신조다, 내 가슴에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오쩌둥이 뭡니까?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승기를 잡았죠. 쭉 우리가 치고 올라갈 때 갑자기 마오쩌둥의 중공군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6.25를 일으킨 침략 세력의 지도자 좌우명을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다라는 인간이 사도생도들 앞에서 금과 옥조처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준석 이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는데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놈이죠. 미국은요, 중국의 선거 개입을 국가안보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국조특위위원회 정신세계가 요따오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낱낱이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독 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탄압받고 있는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김영은TV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얼마나 전면전으로 대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6일에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선거인 명부 파일을 불법 수집했다, 문서들을 기밀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018년부터 트럼프를 정치적 표적으로 삼았고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벌였다라는 CIA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 행정부, 의회, 연방법원 고위 인사들,
여기서 미국만 아니고 딱 한국으로 옮기면 똑같죠. 개인 이메일 계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CIA 정보 메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는요. 중국의 정치 후보와 선거 캠프 후원자 그리고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투를 확대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요. 국가정보국장, NSA, CIA, DHS 수장들의 지지를 받은 공식 결론입니다. 미국은요. 이것을 행정명령 13848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이 선거 개입을 하면 그 주도자 그리고 배후에 있는 정부, 연계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한다. 솔트 타이푼 등 중국 해킹 그룹을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조금 더 밝혀지면요. 뭐 화웨이 같은 건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화웨이와 연결되어 있는 뭐 국내의 기업들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국 선거 주권을 지키는 나라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브라질, 캐나다, 타이완, 호주까지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미에서요. 5G 통신망, 금융 결제 시스템, 자원 확보를 매개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대선 개입, 캐나다 의원과 선거 캠프 대상 자금 지원까지, 그리고 호주 내 정계 인사 포섭, 이런 방식으로 친중 후보를 지원하고요. 반중 정치인을 실각시키는 공작을 펼쳐왔다라는 거죠. 파이브 아이즈 국가 5개 국 정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 수법, 해킹 기술 패턴 등을요. 동맹국들과 공유하면서 공동 방어선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결론이 뭡니까? 중국의 선거 개입은 단순한 선거 부정의 문제가 아니다. 뭐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그러니까 총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흐름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대륙의 끝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한중의원연맹까지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국민의힘이요. 2016년 김무성이가 이 중국의 공산당들과 MOU를 체결해가지고요. 한중의원연맹에 26명 정도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또 여기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변인을 뽑죠.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시진핑이가 1등이고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다 거수기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선거하는 거 보셨죠? 김정은이가 선거 뚝 나와가지고 O에 넣으면 O에다가 투표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모양만 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용기 있게 X에 넣었다 그러면 걔는 뭐 드럼통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의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연맹을 맺고 있다. 그 말은 공산당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으로 7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파트너다라는 이 나라가 뒷구녕으로는 중국의 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진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 서버에서 타임머신 조작이 나왔고요. 숫자 맞추는 게 나왔고요. 메신저가 나왔고요. 비밀번호 1, 2, 3, 4, 5 같은 정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빠락빠락 투표율에 대한 조작이 득표수에 대한 조작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 드러났는데 대한민국 선거가 투명하다라고 우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미국이 자국 유권자 명부 하나 유출됐다고요? 지금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선관위 서버 자체를 20년 동안 꽁꽁 가뒀죠. 뭐로? 헌법기관이다라는 이유로 봉인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그냥 샷다문 열고 나잡수서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안규백 보십시오. 마오쩌둥의 처변 불경을 자신의 좌우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국방부 장관이니까 중국이 힘들이지 않고 북한이 힘들이지 않고 대한민국 잡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빈총 경계 세우고 CCTV로 국방 경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전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확히 집었죠.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준석 한번 씹어봐야 되겠죠. 자, 이준석 국조특위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선관위 쉴드 치고 있습니다. 특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관위 특검을 발족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2,544만 장의 투표용지를 재검표하자라고 했더니 그 순서를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먼저 재검표부터 하자. 18일 날. 그러고 선관위 하지 말든지 하자. 왜 선관위 특검과 이 국조특위의 목소리를 같이 썩느냐 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발언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특검을 가동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라고 해도 그 결과가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우리 국민들이 뭐가 되느냐? 중국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무지않을 수가 없죠. 올림픽공원에서요 66일 넘게 참정권 훼손에 분노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가지고 너희들은 어차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만족 못할 거니까 라고 미리 낙인을 찍는 겁니다. 아니 만족하게끔 서버까지 까자 라고 하는 거에 지가 지금 국조위의 위원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조위의 위원으로 김은혜 의원, 뭐 지금 주진우 의원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의원은요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선관위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식이 하나씩 들리고 있죠.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는요 보안이다라는 단어를 넣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보안이다라는 영역으로 총선과 대선까지도 볼 수 있다까지도 열었습니다. 결국은 선관위까지 깐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조특위에 앉아가지고 선관위 특검 따로 국조특위 따로, 선관위 특검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빨리 처리하자, 빨리 쉴드 치자, 뭐부터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66일째 싸우고 있는 국민들 요거부터 해체하자라고 해서 지금 지령받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를 방어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가지고 무한 공격이 계속될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빨리 이 시민혁명을 끝내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거죠. 또 뭐라고 했냐면요. 특검이랑 연계돼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가장 명백하게 최소한 일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고, 재검표를 하면 수사를 앞두고 오염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위원회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니 같은 게 앉아있으니까 재검표하면 당연히 증거 훼손이 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 사고입니다. 이 이준석이가 전한길 대표하고 7시간 동안 부정선거 토론할 때 처발리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위원회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다, 니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모독하는 네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까? 특검법 조항에 이미 전산 조작 문제까지 수사 범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서버, 투표함 직접 확보해가지고 검증하면요, 그게 더 훨씬 강력하고 오염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 그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가지고요, 위원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면 다 뭐 음모론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고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가 된 거죠. 자,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특검의 출범 전에 재검표를 서둘러서 끝내고 싶어 한다. 그 말은 서버 까면 대선, 총선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고 그 판도라 상자가 열리니까 이 이준석이가 아주 두려워하는 학력도 들통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들통나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꽁꽁 싸매고 막아야 한다라는 본인의 방어도 들어간 것이 아닐까. 자, 이준석도요, 이 안규백처럼 중국 공산당 찬양했습니다. 후진타오를 찬양한다라고 했죠. 한나라 고조선 침략을 시작으로 1950년 6.25 전쟁까지 1000년의 중국 침략 역사를 여러분들은 잊으셨습니까? 메가더 장군이요,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국군하고 유엔군이 압록강 국경까지 진격하면서 통일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의 중공군들 인해 전술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해가지고요, 우리 국군 10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쳤습니다. 남한 지역의 민간인 사망자만요 24만 명, 부상자만 22만 명, 실종자만 13만 명에 달합니다. 미군 전사자만 해도요 4만 3천 명에서 3만 6천 명, 부상자는 10만 3천 명까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중공군 참전은요, 통일을 목전에 뒀던 전세를 뒤집어 놨고요. 2년 이상을 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 넣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중국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법을 바꾸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잊은 국민들아, 역사를 잊은 국민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외교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중국의 똥물 튄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수년이 힘들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줄 서야 하는지 진짜 지나가는 똥개도 알 것 같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